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개에 있어서 공실점포 중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크게 중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보면요. 상가 임대 중개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공실점포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공실점포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중개 방식 중에 하나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실 점포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체크하는 몇 가지 체크에 대해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그 공실 점포는 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주,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될 사항입니다. 먼저 이 점포의 업종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업종을 건물주가 원하는지, 또한 이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이 있는지. 물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업종 제한이 보통 사무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주들은 판매 업종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식당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의료시설을 원한다, 병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건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수입니다. 평수는 지금 나와 있는 평수 그대로 이제 중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평수가 크다 그러면은 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작은 평수가 있을 경우 이걸 합병해서 또 가능한지 이런 여부, 그리고 분할했을 경우에는 어떤 칸막이 공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임대인이 어떻게 해주는지, 그 다음에 분쟁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차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금과 월차임, 관리비 이런 내역입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차임은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과 월차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 보증금과 월차임이 조정 가능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차임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차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개인이라면 그 주변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평당 임대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다가 임대인과 지금 적정한 임대가를 내놓고 계신지를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도 무작정 평당 관리비가 얼마다 이것보다도 관리비의 내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점포의 내부 시설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실이지만 또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집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점포라든가 일부 시설 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철거를 임대인이 해주는지, 이런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가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천장에 같은 거 보면은 건물주가 시스템 에어컨을 사전에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렌트 프리 기간입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주는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준다는 소리는 그 기간 동안은 월차임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임대차 렌트 프리 기간을 주진 않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인테리어 기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어느 기간까지 렌트 프리 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입주 시기입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점포인지, 아니면 신축인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여부가 미리 사전에 파악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임차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에서는 2년 계약을 많이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을 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도 뭐 2년을 원하는지, 또 5년까지도 가능한지, 그런 여부. 간혹 임차인이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임대인 측에서는 2년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위반 건축물 여부나 혹시 위반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은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위반 건축물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로 어떤 1층에 있는 점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을 창업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1층이라든가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는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기타 비용 발생 문제입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외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또 정화조회 문제, 또 보차도 점용 사용료, 도로 점용 사용료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발생돼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한테 나오는 비용이지만 이거를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그 밖의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나 특약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판 설치 문제를 제한을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전세권 설정 여부를 가능한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은 어렵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건 체크해야 될 사항이겠지만은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법인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권리 문제 그래서 소유권 외의 사항이 어떤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공실점포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실점포 중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현수막 광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현수막을 걸어서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현수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광고비가 좀 저렴하지만 광고비 저렴한 것에 비해서 광고 효과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 현수막에 걸어져 있는 해당 점포가 있는 입지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선정이 된 거고 거기서 임대차의 조건들만 선별하면 되기 때문에 중개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는 꾸준하게 여러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생각지도 않는 고객들을 통해서 문의 고객이 또 나의 가망 고객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계약의 성장률을 높여갈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연락처를 사전에 이 공실점포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놓으시면 지금 당장에 이 점포 거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또 공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포들 또 아니면 건물주 연락처를 가지고 매매 의사가 있는지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은 권리금 있는 점포를 중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실력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공실점포 중개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실점포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